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은 통풍을 음식만으로 완치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통풍은 체내 요산 수치가 올라가 있어서 장기간 올라가 있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요산 결정이 우리 몸에 조직에 박혀 있는 그런 병입니다. 이 통풍은요, 음식 조절만으로는 완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5가지 이유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인성 요산 생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통풍의 그 핵심 원인 중에 하나가 요산이 높은 거잖아요. 근데 요산이 흔히들 뭘 먹어서 이렇게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체내에서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생성되는 요산이 훨씬 많습니다. 음식으로 먹는 것보다 우리 몸의 세포가 죽고 다시 만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요산이 훨씬 많다. 그래서 요산은 그 식품에서 얻는 것보다 체내에서 훨씬 많이 생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체내에서 생성되는 요산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음식 섭취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는 여러분들이 통풍을 효과적으로 고치거나 아니면 완화하거나 통풍의 발생을 완전히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먹는 것만 가지고 요산 수치를 낮추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요산 수치가 높게 유지되면 통풍이 발생을 하고 통풍이 발생을 하면 통증이 계속 오고 각종 합병증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게 다가 아니고 아무것도 안 먹어도 우리 몸에서 계속 요산이 생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산이 생성되는 것 때문에 요산 농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신장에서 요산을 내보내는 그런 능력의 문제인데요. 통풍 환자들의 상당수는 거의 대부분이죠. 신장이 요산을 효과적으로 배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겠죠. 신장은 요산을 혈액에서 걸러내서 적절한 농도는 혈액에 남기고 나머지는 소변을 통해서 이렇게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자꾸만 그 혈액에 더 높은 농도의 요산을 이렇게 자꾸 놔두게 됩니다. 이런 거는 유전적 요인이나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해서 일어나는데요. 신장의 요산 배설 능력이 떨어지면, 요산을 내보내는 능력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서 요산이 자꾸 올라가고 요산 수치가 높아지는 거죠. 이 상황에서도 단순히 음식만 가지고 조절하려고 하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산 자체를 내보내지 못하니까 어려운 거죠. 음식을 조금 조절한다고 해서 요산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자꾸 쌓이죠. 따라서 이 신장의 요산 배출 기능을 개선하거나 우리 체내에서 요산 생성을 억제하는 약물 치료를 해야만 요산 수치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즉, 음식으로는 좀 어렵고 약을 먹어야 된다. 결국 음식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통풍 발작, 즉 급성 통풍이 왔을 때 문제가 있는데요. 통풍의 통증 정말 무섭죠.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통증이 확 왔을 때 이 과정에서 음식으로 조절할 수 있냐? 이미 통증이 왔는데 조절이 안 되죠. 먹든 먹지 않든 통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소염제나 스테로이드, 코리친 이런 약들이 필요하죠. 이런 약물은 통풍의 염증을 억제하고 통증을 관리하는데 정말 필수적입니다. 이런 약들이 없다면 정말 너무너무 아프고 통풍 환자들은 울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꼭 약이 통증 관리에도 필요합니다. 네 번째, 요산 결석과 신장 결석에 관한 얘기인데요.
고농도의 요산이 혈액에 장기간 축적되면요, 신장에서 이 요산을 배출하다가 거기에 농도가 높아지면서 돌이 생깁니다. 요산 결석이 생기는 거죠. 이 요산 결석은 신장에 생기면 신장을 꽉 막아서 배출을 못하게 돼서 급성 신우신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기능이 떨어져서 갑자기 신기능이 떨어져서 신장이 그냥 셧다운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또한 그 신장 자체를 아예 그냥 그렇게 망가뜨리지는 않더라도 요로를 막으면 극심한 통증과 함께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비뇨기과 가서 또 결석을 빼내고 그런 게 필요하죠. 이런 과정을 음식 조절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요산이 체내에서 저절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음식을 좀 낮춘다고 해서 요산 농도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산 결석과 신장 결석도 굉장히 무서운 통풍의 합병증입니다. 다섯 번째, 유전적 요인과 요산 대사 문제인데요. 통풍 환자는요, 갑자기 이게 어떤 여러분들이 뭘 잘못해가지고 요산 배출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하지 않아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따라서 통풍 환자가 생활 습관을 조절한다고 해서 요산을 배출하는 능력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요산의 어떤 대사가 정상적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딱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 통풍 환자들의 이 기능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체내에서 생성되는 요산이 많기 때문에 음식만 갖고는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기가 어렵습니다. 이 기능 자체를 바꿀 수 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런 기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선천적으로 좀 요산 배출이 잘 안 되는 분들은요, 약을 먹고 요산 농도를 조절하는 수밖에 없고, 이렇게 요산 농도를 조절하면 아무 일도 없고 건강하게 평생 잘 살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의 결론은요, 통풍은 음식 조절만으로 완치할 수 없는 복잡한 대사질환입니다. 내부에서 생기는 요산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신장에서 요산을 배설하는 능력이 원체 낮기 때문에, 그리고 막상 아프면 약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통풍에서 약을 배제하고 그냥 생활 습관만 아니면 음식만 아니면 운동만 해가지고 고치겠다는 건 하는 거는 의도는 좋지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통풍이 있을 때 가장 그 합병증 적고 수명을 단축시키지 않고 통풍을 잘 치료하는 방법은요, 약입니다. 약이 거의 90% 이상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정확한 통풍 치료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 아니면 알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통풍을 음식으로만 이렇게 치료하려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음식으로는 안 된다는 그 내용을 여러분께 지금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털보의사였습니다.